자, 그래서 엔진 타령을 하기 전에 이제 물어봐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산화의 두 차원 중 무슨 국산화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개발과 면허 생산도 전 국산화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F414 400K는 사실상 국산이에요. 면허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산화는, 문수국 장관이 말한 국산화는 최상급 엔진의 단독 개발이에요. 전략 엔진에 관한 미국에 대해 독립선언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야, 당신은 그럼 최상급 엔진으로 어떤 전투기 만들고 싶어? 최소한 F-22보다 더 좋은 전투기 만들고 싶을 거라고. 근데 이미 KF-21이 F-35보다 좋은 비행기예요. 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거 F-35요. 그냥 밟고 올라설 비행기입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그 계획대로만 계속 발전한다면. 한국이 혼자서 만든 엔진 채운 F-22 종결판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 엔진으로. 누구한테 팔 수 있냐 이거야. 너무 무서운 무기여서 팔 데가 없어요. 미국이나 미국 동맹은 자기 것 가지고 있고 엔진에서 한국이랑 경쟁하는 사이가 되니까 한국 안 사요. 결과는 뭐예요? 10년 동안 30조 들여 만들어 갖고 우리만 만들어서 우리만 써. 갈라파고스 주체공화국이죠. 이게 이때까지 일본의 방산무기, 군수무기가 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결과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뭔가 그 개발 시점, 시작 시점은 괜찮은 거였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지나고 보니까 뭐 이류 물건 만들어졌는데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일본 안에서만 몇 대 쓰고 만다. 지금 갈라파고스 주체공화국 가자는 거예요. 일본 스타일에. 문재인은 친일파인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문수국은 바보이거나 악질적 반역자죠. 뭐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라파고스 주체공화국 가서는 안 되죠. 일본 따라가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문재인이나 문수국 저 아주 좀 흉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KF-21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KF-21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보면 저거 슈퍼호넷의 완성본이야 일단. 그러니까 비행기의 성격 자체로 보면 슈퍼호넷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런데 슈퍼호넷은 족탈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든 비행기라는 거죠. 슈퍼호넷이 함재기 명품인데, 자 보세요. 길이 슈퍼호넷 5피트 더 깁니다. 너비 슈퍼호넷이 8피트 정도 더 깁니다. 2.4m. 익면은 그런데 슈퍼호넷은 델타형으로 날쭉하게 생겨서 익면, 그러니까 날개 면적은 KF-21이 500일이에요. 기비행기는 작은데 날개 면적은 오히려 커. 공중량 보면 슈퍼호넷은 뭔 놈의 비행기가 공중량이 32,000파운드나 되는데 KF-21은 26,000파운드밖에 안 돼. 6,000파운드, 무려 3톤이 작습니다. 드라이 추력, 엔진이 똑같으니까 드라이 추력 26,000파운드 똑같아요. 13,000 두 개. 애프터버너 추력, 엔진이 똑같으니까 같죠. 44,000 두 개. 그래서 그러니까 22,000 두 개씩 해서 44,000. 추중비. 비행기의 공중량이 작으니까 KF-21이 추중비가 훨씬 높아요. 1.69. 저 추중비가 높을수록, 추중비라는 건 뭐냐면 비행기의 단위 무게를 감당하는 추력이에요. 그러니까 1.69,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1.69죠. 높을수록 비행기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대비. 최대 이륙 중량. 이게 좀 이상해요. 엔진 힘도 같고 다 같은 건데 최대 이륙 중량은 슈퍼호넷은 되게 많이 잡아놨어요. 66,000. KF-21은 55,997. 왜 그러냐면 KF-21은 속도가 좀 빨라요. 얘보다 그러니까 0.2, 그러니까 음속의 0.2배 정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KF-21을 저거는 중량을 못 던진 게 아니라 비행기를 날렵하게 기동시키려고 최대 이륙 중량을 저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KF-21 조금 기골 강화 작업하면 최대 이륙 66,000 그냥 올라갈 겁니다. 똑같잖아요. 기체 성격이. 그 다음에 최대 연료 중량을 보면 내부 연료 탱커를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KF-21이 12,000파운드. 12,000파운드면 6톤입니다. 6톤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드럼통이요.
12통이면은 2톤이에요. 12통 정도면 2톤. 그러니까 그거 드럼통으로 36통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넣는 거예요. 12,000파운드. 쟤는 14,700파운드 더 넣어요. 슈퍼원에서. 그러니까 뭘 많이 넣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깥에 탱크로 달아매는 게 14,040파운드인데 이건 뭘 보면 그냥 되냐면요. 최대 이륙에서 공중량 빼기 내부 연료 뺀 거. 저럼 이제 무기를 달던 연료통을 달던 그 여유분이 얼마냐? 비슷해요. KF-21 18,000파운드, 쟤는 19,219파운드. 제가 뭐 힘이 좋아서 더 다른 게 아니라 컨셉이 KF-11은 가볍게 비행기를 만들고 가볍게 짐을 채워서 잘 날리자라는 컨셉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를 워낙 잘 만들어놔서 결국 기체 공기체에다가 연료 다 만땅 채워놓고 그 다음에 무기나 뭐 기타 등등 뭐 실을 수 있어. 연료통이나 또 외부 연료통이나 보면 비슷하다 이거예요. 한 9톤. 9톤. 쟤는 한 9.5톤. 최대 항속거리 내부 연료만 가지고 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KF-21이 2,900 가고요. 얘가 한 2,000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슈퍼헤넷을 능가해요, 얘가. 쭉 그걸 보면 작고 가볍고 지능적이고 많이 싣는 스텔스예요. 슈퍼헤넷은 저는 스텔스 기능 없고. 그래서 나중에 KF-21 다 완성되고 나면요. 제가 보기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쩌면은 함재기로 쓰겠다고 올지도 몰라요. 저런 함재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35B는요. 비행기라고 쓰고 걸레입니다. 가운데 구멍 뚫어져 있잖아요. 몸체 가운데. 그 팬으로 밑바닥 쏘겠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F-35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치질 걸린 환자처럼 엔진에서 나온 뒷공무니가 90도가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우리 쭈구렁으로 이렇게 휘어져 나와요. 그래서 얘가 분사를 해. 얘가 분사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이렇게. 얘가 분사하니까. 그렇게 이쪽에서는 팬으로 바깥에 공기를 잡아서 바닥으로 쏴줘요. 여기선 바닥으로 쏜다. 앞에선 이 조종사 바로 뒤에서. 그래서 얘가 공기 쏘는 놈이랑 얘가 분사하는 힘이 같이 해서 쭉 수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공기 빨아서 쏠래니까 여기에 이제 그 비행기 동체 여기 빵꾸가 뚫려 있다고요. 뚜껑 덮였다가 열렸다고. 아래 뱃바닥에도 빵꾸 뚫려 있고. 그게 무슨 비행기야, 그게? 괴물이지. 이상한. 그거 비행기라고 쓰고 걸레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양 항모를 해야 됩니다. 함재기 뭐 하실래요? F-35B 첨단이라고 쓰고요. 걸레라고 읽습니다. 저기 그 아파트 팔아서 사세요.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말자 그러고. 항모 지긋지긋해, 항모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KF-21의 완성본은 지금 완성본 자체가 F-35A보다 조금 나아요. 그런데 KF-21을 업그레이드한 걸 제가 KF-21A라고 했어요. 그 버전은 F-35A를 압도합니다. 업그레이드는 딱 하나예요. 포인트가. 그리고 동체 약간 키우는 거. F-414E 엔진이 있거든요. 얘가. 저게 제한된 상태인데 저걸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GE하고 공동개발 제안하면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그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카이랑 결정해서 해야 될 거죠. 카이가 그래 저거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더 하나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럼 추력은 저게 얼마가 되냐면 아까 22,000에서 26,500이 됩니다. 약 20% 증가해요. 그 드라이 추력은 얘기가 발표가 안 돼 있는데 드라이도 제가 20% 증가시켜놨어요. 그래서 추정이에요. 그럼 15,600이 되죠. 저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 두 개니까 여기서 보시면 애프터 버너 추력이 53,000이 되고 드라이 추력이 31,200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F-35A랑 비교하면 드라이 추력은 F-35A보다 높고 애프터 버너 추력도 F-35A보다 약 10,000파운드나 높아요. 추중비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순간 가속력이나 팍팍 꺾는 힘이 보통이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을 뭐 이렇게 힘이 좋아도 뭐 그 양보해서 지금 5만 5천쯤에서 한 10,000파운드만 더 늘리자. 아직 그래도 F-35보다 작아. 6만 5천 파운드. 예. 그 내부 연료 탱크 뭐 F-35A 정도만 하자. 근데 얘가 또 연료 효율이 괜찮아요. 그럼 얘는 내부 연료만 가지고 비행기 몸집 많이 안 키우면 얼마쯤 가냐? 4,000km 갈 수 있습니다. 중거리 폭격기. 내부에 비스트 모드로 가면 폭격기 되는 거고요. 스텔스 모드로 가면 중거리 스텔스 돼요. 서울서 뜨면 예를 들어서 샹하이에서 더 내륙으로 군산에서 뜨면 혹은 제주에서 뜨면 샹하이에서 내륙으로 한 1,000km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와서 다시 제주 복귀하면 3,000km 한 거예요. 그게. 살벌한 비행기라니까요. 바깥은 별로 안 변한 거예요. 바깥은 딱 하나. 내부 연료 탱크를 한 6,000에서 7,000파운드를 지금보다 더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만 살집을 늘린 거예요.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그리고 엔진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저런 비행기 나온다고요. 저럼 누가 봐도 저러면 F-35A를 완전히 능가하는 비행기예요. 물론 지능이나 전자장비가 지금 계획대로 잘 나온다는 겁니다. F-35A는 비행기의 동체의 힘뿐만 아니라 지능이나 전자장비가 굉장히 뛰어난 비행기니까 그거 된다는 전제 아래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면허 생산으로 그냥 우리 거 같이 쓸 수 있는 엔진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더 국산화해? 뭘 하자는 거야? 뭘? 여기서 더 하자면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KF-XX를 위한 엔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부 지금 F-35 엔진, 지금 F-22 엔진, 지금 미국 차세대 전투기 엔진밖에 안 남아요. 전부 미국의 전략 자산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비행기 만들 텐데 비행기가 잘 그림이 안 나와요. 뭘 만들자는 건지. 여러분 저것까지만 가도 거의 F-22에 육박하고 F-22를 육박해요. 사실은 저기 그 추중비 같은 거 보면 추중비가 이제 순간 가속력이나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저 추중비 F-22도 추중비 저렇게 안 높습니다. 그 F-22만큼이나 민첩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 단지 하나는 위아래로 좀 덜 민첩하죠. F-22는 그 벡터링, 스러스트 벡터링이라 그래가지고 분사하는 거를 위아래로 꺾을 수가 있어요. 각도를. 아래로 꺾으면 비행기가 확 위로 치솟고요. 위로 꺾으면 비행기가 아래로 확 치솟겠죠.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F-22를 압도할 것 같은데 특히 내부 무장창 같은 건 어마무시하게 크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거 F-22 뺨치는 비행기가 돼버려요. 저 엔진 하나 바꿔 키우고 연료만 한 7, 8천 파운드 지금보다 연료 내부 공간 좀 더 느리면 살집이 약간 부풀려 갖고. 그 다음번 비행기는 아직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면은 F-22 엔진이 지금 하나가 35,000파운드인데요. F-22 엔진을 올해 초부터 미국이 그 UBL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엔진의 그 사용 기록 그 시간대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 혹은 100분의 1초 단위의 엔진 상태가 쫙 로그 데이터로 기록되게 만들고요. 그걸 미 공군에서 비행기 기체에서 나오는 비행기의 상태, 뭐 속도가 어떻고 고도가 어떻고 그 로그 데이터를 또 100분의 1초 단위로 만들어 갖고 프레드 위트니하고 미 공군이 둘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UBL 프로젝트라 그래요. 올해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F-22 엔진을 본격적으로 손을 봐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F-22가 요번에 이제 수명이 3, 4년 후에 끝나잖아요. 뭐 5, 6년 후에 끝나나 10년 후에 끝나나 아무튼 이제 퇴역 준비하고 있다가 F-22. 그런데 그럼 F-22는 퇴역이야. NGAD는 그 자리에 이제 NGAD가 나올 텐데 차세대 비행기가 차세대 전투기가 걔는 XA라고 다른 엔진을 써. 그런데 그러면 이거 35,000파운드짜리 지금 F-22 엔진 그 엔진의 이름은 F-119입니다. 119 엔진 뭐 하려고 개선하려는 거야? 개선해서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가 됐으면 그걸 받아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아마 개선이 돼 있을 테니까 연비도 좀 올라가 있고 하나가 4만 파운드 출력이에요. 그런 거 쌍발로 쓰면 무려 8만 파운드짜리가 돼요. 근데 그걸로 무슨 비행기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카이가 고민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런 급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산화하자라는 소리가 돼요. 결국 첨단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자라는 얘기는 엔진 하나 지금 F-22가 쓰는 엔진 3만 5천 파운드짜리가 개선된 4만 파운드짜리 엔진을 만들자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엔진 만들어야 우리가 만들 엔진이 나올 때쯤 이게 매칭이 돼요. 몇십조 들여서 30조 들여서 10년 동안 해서 갈라파고스 가자고. 뭐 그런 망국의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꼭 엔진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KF-21이 얼마나 스마트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파워풀한 엔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부피 효율성이 좋아. 그러니까 걔를 두 개를 딱 채우니까 F-35 엔진보다 세죠. 두 개 합이. 그래갖고 기체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널널하게 내부 무장창 나오고 거기다 널널하게 연료 싣고 그런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다른 그 밀리터리 그 평론가의 그 글을 보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써놨는데 너무 재밌어. 제가 글대로는 안 옮기는데 이런 얘기예요. 엄청 강한 엔진을 탑재해서 근사한 픽업 트럭을 만들었는데 적재함 만드는 걸 깜빡 잊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F-35, F-22가 그래요. 엔진 파워가 F-22는 두 개 합치면은 애프터버너 추력 기준 7만 파운드고요. F-35는 애프터버너 추력 기준 4만 3천 파운드인데 적재함이라 그래봐야 꼴랑 370cm 길이에다가 뭐 얼마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 뭐 기껏 들어가봐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365cm짜리 그런 거나 좀 들어가지. 지금 만들어지는 아마 AIM-260이라고 불리나요? 장거리. 그건 그거보다 좀 긴 것 같은데 그건 아무튼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4m 넘는 것들 있잖아요. 함 이런 거, HIRM이라고 붙이는 거, 4m 넘는 게 저거가 4m가 넘죠. 레이더 까는 거. 그러니까 시에드, 그러니까 상대방 방공망 파괴할 때 쓰는 거. 4m 넘거든요. 그런 거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공대 레이더가 못 들어가고요. 공대 함 중에 좀 큰 게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4m 넘는 건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스텔스가 가서 레이더를 못 파괴하는 거야. 말이 되냐고요. 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저것도 아마 못 들어갈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타우루스 5m짜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아마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전력이 그거보다 좀 좁힐 거예요. 이 F-21 배에 들어갈 수 있게. 한국형 타우루스 지금 개발 중인 거. 그러니까 그런 파워풀한 공대지가 못 들어가는 거죠. 공대지 순항 미사일 한 600km, 700km 혼자서 순항해서 가는 거. 가서 빵카 때려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적재함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부 무장창을. 그 공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래서 아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KF-21 지금 있는 그 자체로 지금 그 엔진 그 기체 완성돼도 굉장히 좋은 비행기고 그게 거의 F-35 거의 뺨치는 비행기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G랑 얘기가 잘 돼서 또 카이가 미리 또 잘 얘기가 되고 그래서 공동개발 사업으로 한미 간의 공동개발 사업으로 지금 있는 F-414 엔진을 F-414 EE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데 성공을 하면 그 EE를 채운 그 KF-21A라고 이름을 달을게요. KF-21A는 이거는 뭐 거의 F-22 뺨치는 비행기 나온다. F-22, F-35 다 뺨치고 올라가는 비행기 나온다. 물론 전제는 지능과 소프트웨어와 전자장비가 지금 계획대로 최첨단으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죠. 한 8년, 10년 동안 그 길 가면 돼요. 그 다음번은 이제 고민 좀 해봐야죠. 이제 한숨 놓고 한 3, 4년 후부터 그 다음번에 전투기 뭐 개발할까. 근데 그 다음번 건 너무 살벌해서 미국이랑 공동 개발해야 될 거예요. 팔 데가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F-21 그다음에 KF-21A까지만 가도 KF-21의 완성 블락 3 완성 버전 그다음에 A 버전까지만 가도 야 저거 아무한테나 못 팔겠는데 이 생각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 우리가 이제 경제가 튼튼해져서 우리가 한 400대 A도 한 100대, 200대, 2, 300대 그다음에 그거 한 400대 그다음에 그 또 미국 비행기 더 좋은 것도 더 위에 있고 그 정도 이제 통일 한국이 그 정도 갖고 있어요. 뭐 쟤들 좀 뭐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KF-11A 4,000km 가니까 뭐 빼따로 바블로스크도 가고 뭐 외부 연료통 채우면 지금 20일도 가고요. 스보보네즈도 가고 뭐 저기 수빅도 가고 필리핀. 그다음에 수빅 한번 찍었다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애넘도 가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다녀야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